2022년 8월 17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노란색 신호에 통과하거나 빨간 신호에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잡는 것은 푸놈펜 도로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그들이 안전한 운행일 때는 이 두 가지 경범죄를 잡지 말라고 부하직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서한이 8월 13일에 교통경찰관들에게 발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신호가 빨간색이고 도로가 한가하면 우회전하는 차를 쫓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됩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교차로를 표적 삼고 벌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특히 노란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벌금은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운전자들의 행동이 개선되고 있고 우리의 교육적인 법 집행 방법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지나친 경찰관들이 몇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지침을 보냈습니다. 만약 어떤 경찰관도 여전히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특별 훈련을 위해 부를 것입니다라고 경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푸놈펜의 배달 기사인 속 브로포프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통경찰이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정지시킬 때 과실을 발견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시가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찰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침이 계속 전달되고 있지만 우리 대중들은 계속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지시가 다시 내려지고 과태료가 잠시 멈추는 것은 일종의 큰 반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상해 예방재단의 김파그나 국장은 8월 15일 교통경찰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장교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는 가능하면 혼잡한 교차로에 주둔하는 경찰관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운전자들을 교육하고 법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앙코르 추억축제가 3일 동안 열리는 연례 행사. 지난해 말 첫 공연 성공에 이어 apsara 국립청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앙코르 기념축제를 3일간 연례 행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후원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개최한 축제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apsara 국가당국은 매년 12월 3일간 앙코르 추모 축제를 연례 축제로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크메르 사람들이 이 세계 유산에 대한 그들의 사랑, 존경 그리고 감사를 기르고 앙코르와트 사원을 짓고 보살핀 우리 조상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고 아나의 대변인 롱 코살은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롱 코살은 훈센 총리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유산인 앙코르와트 사원은 크메르인들의 황금알을 영원히 생산해내는 암탉과 같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보살펴야 합니다. 앙코르와트가 세계 무대에서 캄보디아 국기의 기수일 뿐만 아니라 시엠레아프 지방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시엠립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혜택을 주었고 앙코르 기념축제가 매년 열리는 것은 적절하다. 스낵 제조사 CSL 2025년 상장 예정. 캄보디아 과자 제조업체 CSL 엔터프라이즈가 2025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해 국내외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17년 설립된 가족경영 CSL 엔터프라이즈는 푸놈펜의 상점과 슈퍼마켓에 공급되는 현미 캐슈넛, 망고, 용안 등 말린 과일, 현지 과일로 만든 칩, 곡물 및 향신료를 생산한다. 8월 15일 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CSL의 소유주이자 전무인 송 캉리는 회사가 현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규제기관 엑설런스 프로그램 2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해외 자금 조달이나 개발 파트너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회사의 유통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CSX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르크의 안내로 상장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외에서 또는 개발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을 보장하는 자본시장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봅니다. 라고 그의 회사가 상장할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리는 말했다. 8월 11일 세르크는 CSX, 케이너 시큐리티즈 LTD, 캄보디아 인베스터스 캐피털 파트너스 PLC, 그랜트 손턴 LTD,
라클리다 뱅크 PLC 및 시티삭 법률사무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이끌고 CSL을 현장 방문하여 회사의 진행 상황, 재무제표, 법적 준수 및 기업 거버넌스를 검토했습니다. CSL은 농부들로부터 간식으로 만들어진 신선한 과일을 산다. 말린 과일, 캐슈넛, 칩, 곡물, 향신료의 두 가지 상품으로 분류된다. 대만은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2,000명에서 5,000명 정도라고 추정한다. 대만 경찰은 캄보디아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실종 및 인신매매 희생자가 많은 것은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약 1,000명의 대만인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는 경찰청의 비행 기록을 근거로 한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평균 100명만이 귀국했다. 타이베이시는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맹점으로 인해 그 수는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핑청 내각 대변인은 행정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고, 월리스 차우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장은 지난해 6월부터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차우는 올해 1월부터 캄보디아를 찾는 대만 여행객이 6,400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8월 12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반거래위원회의 상설 부위원장인 저우분행은 정부가 이 재앙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사이버 범죄 작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12시간 노동을 강요당한 후 최근 몇 달 동안 수백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뇌물 청구는 경찰차장이 정직되다. 타케오 지방경찰서장은 마약 밀매 용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1,000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오 사룬 경찰차장은 마약 단속대를 지휘하던 펩 마부 중령이 지난 8월 12일 체포된 마약 밀매 용의자의 친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펩 마부 중령에게 지불한 혐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조사하고 있으며 펩 마부 중령은 조사를 하는 도중에 정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뇌물 수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부 중령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장은 펩 마부 중령이 뇌물 협의가 사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콜피는 경찰이 지방법원의 체포영장으로 8월 12일 오전 12시쯤 두 남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자 중 한 명이 8월 13일에 풀려났는데 그가 영장의 용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그 남자를 석방하기 위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SNS 뇌물수수 주장 글이 올라오자 용의자의 친인척들이 용의자 석방을 위해 펩 마부령에게 $1,000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시물들은 마부 중령이 $1,500를 요구했으나 협상 끝에 $1,000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는 용의자의 친척이 이웃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적혀 있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